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봇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고심하던 어느 부자 양반이 구세주 같은 존재의 도움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된 사연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최시성을 가진 한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곱디고 온 딸 셋을 두었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한 최 부자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다녀오다가 길에서 만났다며 거지꼴에 초라한 모습을 한 사내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친자가 아니어서인지 정은 주었으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들이 시집을 모두 가게 되었고 데리고 온 아이도 장성하여 장가들 나이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는 데려온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지만 어차피 너는 내 혈육이 아니니 이 집에서 너를 계속 머무르게 하고 싶진 않구나. 그러니 장가를 들거든 네 사람과 함께 분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는 얼마 뒤 아이를 장가 보내고 약간의 돈을 주고는 내쫓다시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로 얼마가 흐른 뒤 최 부자는 시집간 딸 셋을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에게 토지 문서를 모두 꺼내어 나누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재산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대신에 이 늙은 몸 하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의지하며 얹혀서 지내련다.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부모의 재산이 탐난 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간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세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다 해드릴게요.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딸들은 잔뜩 애교 섞인 콧소리를 하였습니다. 딸들의 이런 반응에 최 부자는 흐뭇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딸들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기로 하고 제일 먼저 큰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간은 딸의 도움을 받으며 그럭저럭 지내기에 문제없었으나 잘 대해주는 듯 하던 딸이 열흘을 채 넘기지 못하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만 계시기에 따분하시지요? 그러니 둘째 집에 가셔서 며칠 쉬시다 오세요. 그리하여 큰딸에게 약간 서운함을 느낀 아버지는 불편한 마음으로 둘째 딸 집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처음 왔을 때는 아버지를 무척 반기며 잘해주는 듯 하였으나 역시 또 며칠 가지 않아 싫은 눈치를 보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내시기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막내 집에 한번 가보시죠. 최 부자는 예상치 못한 딸들의 반응에 괘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내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막내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내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며칠간은 정성껏 대접을 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딸들보다 더 심하게 구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언니네가 더 편하지 않으세요? 언니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최 부자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부자는 온종일 방 안에서
일어서고 서성거리기를 반복하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고민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벼랑간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데려다 키운 아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순간 최 부자는 아들이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키울 때 잘 대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뉘우쳤습니다. 불효한 딸들이 밉다는 생각에 최 부자는 딸들에게 준 땅을 다시 돌려받아 고생하고 지낼 아들에게 모두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시켜 딸 셋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딸아 보거라. 지난번에 너희들에게 준 땅이 내가 급하게 허둥지둥 나누어 주다 보니 좋은 땅, 나쁜 땅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못했구나. 그러니 토지 문서를 들고 오면 다시 고루 나누어 줄 테니 아무 날에 꼭 집으로 오거라. 이 아비가 그 문서를 눈으로 꼭 확인해야만이 누구 땅이 좋고 나쁜지를 알겠구나. 이 아비의 말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거라. 편지를 받은 딸들은 혹시 자기 것이 더 나쁜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오라고 한 아무 날에 어김없이 땅 문서를 모두 들고 허둥대며 왔습니다. 아버지가 문서를 보자고 하자 딸들은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최 부자는 문서를 모조리 손에 쥐자 그때서야 딸들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이제는 너희들을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게다.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것들이 홀로 지내는 아비 밥 해주는 것이 그렇게도 아깝고 하기가 싫더냐. 내가 효도각서를 받아두지 못한 것이 후회 막심하구나. 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얼른 나가거라. 최 부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꾸짖고 딸들을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쫓겨난 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길로 땅 문서를 챙겨 괴나리 보찜을 꾸리고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을 찾아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방랑자 신세로 이 고을 저 고을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를 언 2달. 야윌대로 야위어진 얼굴은 헬쑥해 보였고 해지고 남루한 옷 차림새와 행색은 영락없이 최 부자가 아닌 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최 부자는 아들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날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을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 쉬었다가 갈 생각으로 하루 묵어 갈 곳을 찾던 중 마을 어귀의 우물에서 웬 젊은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악이 최 부자를 보고 너무도 반가운 기색으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버님 아니십니까? 최 부자가 가만히 보니 그 안악은 며느라기가 틀림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예, 아가, 이 고을에 사느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두어 달을 다른 마을에서 너희들을 찾아 헤맸었구나. 아, 그러셨군요.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오냐, 자, 집이 어디냐? 어서 앞장서거라. 며느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최 부자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욕물과 깨끗한 옷을 준비해 내주었습니다. 예, 아가, 아범이 안 보이는구나. 어디를 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누운 아기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놈 참 똘망똘망하게도 보이네. 이웃 마을에 품앗이 갔는데 이제 곧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사내 아이고 곧 돌이 다가온답니다. 그놈 아무리 봐도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보니
이제 나도 손자까지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 하하하하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시장하시지요, 아버님? 어서 진지상을 올릴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마침 마땅한 찬거리도 없고 우물가 물도 더 길러와야 해서 이웃마을의 친자매처럼 지내는 동생네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 사이 최 부자는 잠든 손자 옆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요상한 소리가 나는 듯하고 왠지 소란스러운 느낌에 눈을 번쩍 떠보니 화로 옆에 손자가 엎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살피니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장차 이 일을 어쩌냐. 내가 깜빡 잠든 사이에 이 아기가 기어가서 그만 일이 났구나. 이렇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계속 누워 자는 척이나 하자. 최 부자는 손자를 그대로 두고 계속 자는 것처럼 신용을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고 또 얼마 있으니 나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최 부자가 몸을 돌려 화로 쪽을 보니 손자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아들이 돌아오는지 인기척이 들리자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오십니까?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뭐라고? 아버님이 우리 집에? 언제? 어디 계시오? 빨리 배워야지. 여보,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쪽으로 함께 가시지요. 그러더니 얼마 후 아들 며느리가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일의 진상을 다 알고 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며느리의 어질고 효성스러움에 탐복하여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 불효자가 문 안 올립니다. 오랫동안 찾아가 뵙지 못한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냐, 그동안 사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아가, 손자가 보이질 않는구나. 어딜 갔느냐? 최 부자가 이렇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고단하실 텐데 아이가 울면 시끄러울까 봐서 이웃집 동생에게 좀 맡기고 왔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상세히 말해보거라.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은 손자가 죽어서 뒷산에 묻고 왔음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아버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자마자 일이 생겨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니다. 손자가 죽은 것은 내 불찰도 있으니 내가 많이 미안하다. 어쨌거나 너희들이 이 아비를 위한 지극한 효성에 차마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의 불찰은 조금도 없사옵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가, 아들아, 너희들의 효성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처럼 어질고 효성스러운 너희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해서 잘 대해주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용서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갸륵한 마음의 보답으로 여기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주마. 최 부자가 토지 문서를 내주자 아들 내외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온갖 말로 사양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조금도 미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늙은 몸을 좀 맡기고 싶구나.
여기서 함께 지내다가 죽을 것이니 나를 복양하는 대가라 여기고 이것을 바꿔라.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저를 돌보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재산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고맙구나. 그러나 나의 간절한 바람이니 제발 받아주려무나. 최 부자는 사정하다시피 토지 문서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양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최 부자를 모시니 그 효성 속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으며 아들의 어진 마음에 하늘도 탐복한 탓인지 많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무능하다고 여긴 자식이 도리어 효도한다는 말로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양아들 하나가 딸 10보다 낫다는 시각으로 본 오늘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딸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뒤 아버지를 쫓아내지만 양아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양아버지를 봉양하며 효를 다하는 것에서 옛시대 가족 간의 발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들은 내인, 출가한 딸은 외인이라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봉양의 책임이 아들과 딸, 즉 가족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오늘의 효에 대한 관념과 가족관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효의 의미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봉양이나 섬김을 강요하는 효와는 다르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나 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말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말이지요. 그러나 모든 행실의 근본이 이 효에서 시작되는 만큼 효의 정신이 무조건 신봉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대에 맞는 수정과 보완으로 우리 민족 정신인 효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